노년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는 말에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혼자서는 더는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에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하나 둘 텅 빈 정원에 떨어지듯 아버지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하자 온갖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가격, 위치, 프로그램, 음식,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모르겠는데 전문가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보호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친절한데 왜인지 마음이 안 놓여요.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30년을 요양원에서 일해온 제 입장에서 보면 요양원을 고르는 기준은 분명 존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면 진짜 중요한 6가지가 보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옥은 타인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국 또한 사람이다. 좋은 요양원은 단순히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늙고 약해진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듬어주는 또 하나의 작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만들고 지켜보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6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 노부부의 요양원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 산자락에 자리한 조용한 요양원에 박성원 어르신과 부인 김미자 어르신이 함께 입소하셨습니다. 두 분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관절염이 심했고 남편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 서로를 돌보기엔 더 이상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고민 끝에 두 분을 부부 동반 입소가 가능한 곳을 수소문했고 결국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을 구했습니다. 입소 초기 남편은 밤마다 혼잣말을 하며 문을 열고 나가려 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밖에 나가면 쓰러져요. 왜 문을 못 잠그게 해요? 밤엔 불도 켜두면 안 됩니까? 요양원 규칙과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못했지만 담당 요양보호사가 하루 2번씩 아내에게 찾아가 차를 함께 마시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앨범을 함께 넘겨보는 작은 시간들이 쌓이자 그 부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마주보는 눈빛, 작은 손길 하나에 두 분은 마음을 다시 여셨습니다. 요양원이란 공간은 이렇듯 돌봄이라는 말 안에 삶의 마지막 장면까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 혹은 나의 노년을 위한 공간을 고를 때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 그 6가지 기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기준,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냄새가 나는가입니다. 그 냄새는 건물에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들이 나누는 인사, 웃음의 농도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노인의 하루를 바꾸고 마지막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첫 번째 기준, 사람의 냄새가 나는가를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뭔데요? 시설이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설은 겉모습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태도가 진짜 냄새를 만듭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요양원은 겉으로 보면 평범합니다. 건물도 오래됐고 입구도 작고 로비에 피아노 한 대와 책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서면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요양보호사 한 분이 다가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오늘 날이 참 좋네요.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복도에는 노인들이 앉아 햇살을 쬐고 있고 옆에서 직원이 담요를 덮어줍니다. 할머니 손 차가워요. 담요 좀 더 덮을게요. 이 말은 매뉴얼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곳은 사람 냄새가 납니다. 반면 또 다른 요양원에서는 시설은 최신식이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습니다. 복도에 CCTV가 있고 입소자마다 개인 침대와 텔레비전이 있지만 직원들은 바삐 움직일 뿐 누구도 눈을 맞추지 않고 어르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거기 누워 계신 분 좀 일으켜줘요.
이런 말이 들려올 때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이 두 곳의 차이는 냉장고에 담긴 음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꼭 확인해야 할 건 직원과 어르신 사이의 말투, 그리고 눈빛입니다. 요양원 투어를 갈 때 무조건 상담실에만 앉지 말고 복도를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직원과 어르신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지, 직원이 어르신을 이름으로 부르는지, 어르신이 불편한 기색 없이 앉아 있는지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냄새입니다. 요양원 특유의 찌든 내가 아니라 청소와 환기를 어떻게 하는지, 직원들의 정성이 공간에 배어 있는지를 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온도는 말에서 나오고 그 말의 깊이는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식사 시간의 풍경을 보라입니다. 요양원에서 식사는 하루의 큰 이벤트입니다. 어르신들은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의 분위기입니다. 조용하고 무표정한 식당은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일 뿐입니다. 제가 일하던 곳의 한 어르신은 식사 중에도 숟가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드시지 않으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그러자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같이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음식이 맛있든 없든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어 합니다. 좋은 요양원은 음식만이 아니라 식사 시간 자체를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세 명이 앉아도 그 사이에 대화가 있고, 직원이 잠깐 옆에 앉아 김치를 잘게 썰어주고 어제보다 많이 드시네요. 속 괜찮으셨어요? 이런 말이 오가는 곳이면 그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요양원을 고를 때 식사 시간에 방문해 보십시오. 밥상 위의 음식보다 밥상 너머의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요양원은 밥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챙기는 곳입니다. 세 번째 기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어르신의 하루를 어떻게 채워주는가입니다. 요양원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픔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심심함입니다. 심심함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고 기억력도 의욕도 빠르게 저하됩니다. 저희 요양원에 계시던 김옥순 어르신은 입소한 첫날부터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해. 누가 날 필요로 하지도 않잖아.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김 어르신의 이름을 프로그램 활동표에 제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꽃꽂이 시간엔 직원 옆자리에 앉히고, 미술 시간엔 색칠하기 도안을 따로 챙겨드리고, 처음엔 손사래를 치시던 그분이 며칠 뒤엔 조용히 붓을 들고 다홍색을 칠하셨습니다. 나 이 색이 좋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활동이라는 건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한 손놀림, 함께 나누는 짧은 말 한마디, 그 속에 살아있음의 기쁨이 깃듭니다. 좋은 요양원은 어르신의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유도합니다. 산책은 하루 몇 번 이루어지는가? 미술, 음악, 체조, 이야기 나눔 같은 비약물적 치매 예방 활동이 꾸준히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활동이 누가 하든지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성격과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요양원은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매일 음악 치료를 권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 싶다고 말하며 입소 한 달 만에 퇴소하셨습니다. 이렇듯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보다 어르신의 기질과 맞는 활동을 제공하는지, 진심으로 살피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은 몸이 불편해도 마음만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면회가 얼마나 자유로운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요양원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곳에서 거리두기 없이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요양원은 시간 제한, 요일 제한, 심지어 갑작스런 면회 취소로 가족의 방문을 어렵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면회는 선택이 아니라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한 번은 한 보호자가 휴가를 내고 먼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갑작스런 사유로 면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안 되나요? 뒤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지만 그 요양원은 원칙상 안 된다며 방문을 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보호자는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고 어르신은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좋은 요양원은 가족을 방문객이 아니라 동료로 봅니다. 함께 어르신을 돌보는 동반자로 여기며 정보를 공유하고 연락을 자주 하며 면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면회는 얼마나 자주 가능합니까? 정해진 시간 외에도 조율이 가능한가요? 가족과의 전화 연결이나 영상통화는 자유롭게 이루어지나요? 그 대답이 불편하거나 모호하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양원은 어르신의 삶이 있는 곳이고 그 삶은 가족의 연결 안에서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은 그가 있는 곳에 언제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직원의 눈빛과 언어가 어르신에게 얼마나 닿아 있는가입니다. 요양원의 품질은 결국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벽에 걸린 액자보다 눈을 맞추는 간호사의 표정이 훨씬 더 진실합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요양원을 거치며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요양원은 직원의 마음이 덜 지친 곳입니다. 어르신이 물을 좀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네, 지금 드릴게요라고 웃으며 대답하는가? 아니면 기다리세요, 지금 바빠요라는 단호하고 건조한 말이 돌아오는가? 이 차이는 단순한 말투의 차이가 아니라 하루하루 축적된 문화의 차이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한 곳에선 야간 근무가 끝난 간호사가 퇴근 시간에도 어르신 머리를 빗어드리곤 했습니다. 이 머리 자꾸 눌리잖아요. 아침에 예쁘게 빗겨놔야 기분 좋게 식사하시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수당이 붙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그 요양원의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요양원에선 어르신의 호출 버튼이 울려도 직원들이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분은 원래 자꾸 불러요. 그냥 두세요, 좀 이따가요. 그런 말이 습관처럼 흘러나올 땐 어르신은 점점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불러도 소용없다는 걸 느낄 때 사람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생을 멈추는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요양원 투어 시 직원들과 어르신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는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직원이 바쁜 와중에도 한 번은 눈을 마주치는지, 어르신이 도움을 청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 말이 막히지 않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직원의 마음이 따뜻할수록 어르신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기준은 작은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노인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다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날 큰 사고가 납니다. 그 작은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양원 종사자입니다. 실제로 저희 요양원에 계시던 이기철 어르신은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혼잣말을 자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젠 나도 집에 가야지. 아버지가 기다리셔. 평소와는 다른 말투였습니다. 평소보다 손이 조금 더 떨리고 눈빛이 자꾸 멍해졌습니다. 간호사는 바로 담당 주치의와 연락했고 응급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경미한 뇌졸중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발견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어르신은 나 때문이 아니었으면 난 그냥 그렇게 갔을 거야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 표정의 미세한 변화 하나를 눈여겨보는 요양원이 가장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선택할 때 이런 질문을 꼭 해보세요. 간호 인력이 상주하나요?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의료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 외에도 정서적인 변화나 행동의 이상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 직원들이 상세히 답변할 수 있다면 그곳은 어르신을 지켜보는 곳이 아니라 돌보는 곳입니다. 결국 좋은 요양원이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피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요양원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나요?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시설은 겉으로 보기에 다 괜찮아 보입니다. 직원들도 처음엔 다 친절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기준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과 어르신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는 것입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말만 듣지 마시고 식당, 복도, 프로그램실 등 생활 공간을 천천히 걸으며 직원이 어르신을 대하는 말투와 어르신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요양원마다 말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 할머니는 또 안 드시네. 그냥 가져가요라고 말하는 곳과 할머니 입맛 없으세요. 죽으로 바꿔드릴까요라고 말하는 곳은 근본이 다릅니다. 두 번째, 식사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 그 시간에 직접 방문해 보세요. 식당의 분위기, 어르신의 표정, 직원들이 어떻게 서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요양원의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접시를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 어르신 옆에 직원이 앉아 젓가락 들어보실래요 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지, 아니면 빨리 드셔야 다음 분 나오잖아요 라며 쫓기듯 움직이는지, 그 차이는 이 공간이 식당인지 식사 라인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표만 믿지 말고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실이나 거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그냥 텔레비전만 켜둔 채 멍하니 앉아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은 한 보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오는데 올 때마다 다들 TV만 보세요. 근데 프로그램표에는 요가도 있고 그림도 있다는데 그건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의 문제입니다. 좋은 요양원은 프로그램표가 아니라 어르신의 표정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네 번째, 면회나 연락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미리 실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어르신의 상태를 물었을 때 직원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세요. 지금은 담당자가 없어서요.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곳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좋은 요양원은 누가 전화를 받아도 어르신에 대해 알고 있고 기본적인 상태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요양원 내 간호사의 수와 건강 이상 시 대처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몇 명 계시나요? 밤에는 간호 인력이 있나요? 건강 문제 발생 시 어느 병원과 연계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긴급 상황 대응이 미흡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6번째, 가장 결정적인 점검은 그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그 눈이 바쁘고 지쳐 있다면 그곳은 사람이 아닌 일만 남은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대화 중에도 직원의 눈빛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르신 쪽을 향해 자주 돌아간다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르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입니다. 돌봄은 구조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눈빛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요양원을 결정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연장입니다.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건 끝까지 그의 품위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이 바로 요양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요양원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적인 조언들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끝까지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설명 듣고 사인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양원 계약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운영되지만 항목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입소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의 환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 퇴소 시 위약금은 존재하는지, 월별 비용의 변동 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 사전 통보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양원 내 노인 인권 보호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방치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말이 줄고 식사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직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파악하는지,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 시스템이 명확히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만이나 요청 사항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채널이 열려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의 교대 체계와 근무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교대 주기가 너무 짧거나 직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주 바뀌는 손길은 어르신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그 손이 낯설다는 말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요양원 외부 병원과의 연계 구조도 세심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양원 자체에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가족이 직접 모셔야 하는지, 정기적으로 진료 협약을 맺은 병원이 있는지, 응급 상황 시 바로 연락되는 의료진이 존재하는지, 이 작은 차이가 긴박한 순간엔 생명을 살립니다. 다섯 번째, 계절마다 어르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도 물어보세요. 계절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을 살아가는 감각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봄엔 산책이나 화분 가꾸기, 여름엔 작은 냉차 나눔, 가을엔 단풍놀이, 겨울엔 조용한 송년회, 이런 프로그램들이 1년 내내 살아있다면 그 요양원은 단순한 보육의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공간이 따뜻한지, 이 직원의 눈빛이 정직한지, 눈앞의 조건보다 가슴에서 울리는 느낌을 믿으십시오.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며 가장 많이 들은 보호자의 말은 이것입니다. 그냥 여기가 우리 엄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이 답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사람을 위한 공간의 첫 증거입니다. 우리가 요양원을 고르는 일은 사실 부모님의 마지막 집을 대신 선택해드리는 일입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남은 삶을 살아낼 하루하루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가 따뜻하고 평온하며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6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람의 냄새가 나는가? 건물의 냄새가 아니라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말투에서 그 요양원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의 분위기, 음식의 맛을 넘어 누구와 어떤 공기 속에서 무엇을 나누며 먹는지가 삶의 생기를 결정합니다. 셋째, 하루의 체움, 단조로운 시간 속에서도 작은 손놀림 하나, 말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면회의 자유로움, 가족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면회와 연락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직원과 어르신의 관계, 업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존중과 배려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눈빛과 태도에서 확인됩니다. 여섯째, 작은 이상에 대한 민감함.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되므로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눈과 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6가지 기준은 단지 조건이 아니라 돌봄의 본질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곳은 정말 사람을 위한 곳인가요? 이곳에서 우리 부모님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작은 예산이나 외형이 아닌 사람의 태도와 관계로 답하는 곳이 진짜 요양원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의 삶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노후를 존중할수록 나 자신의 노년 또한 고요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란 끝까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된 기준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요양원에서 있었던 따뜻한 기적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